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는 최고 10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미저녁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고 병원 입원자도 늘고 있지만 중증 환자 비율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 전역 보건 시스템이 비상이 걸리면서 백악관은 추가 부양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필라델피아의 한 공공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5살 어린이의 장난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는 최고 10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과 항공 운항에는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최고 10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1에서 3인치의 폭설이 내리기도 해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 커네티컷 브리지포트 등에는 8인치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고 맨하튼 센트럴파크에도 5인치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저지쇼어 지역은 10인치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과 항공 운항 중단 등이 잇따랐습니다.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라구아디아 공항 340편, JFK 223편, 뉴욕 230편 등 800편의 항공이 결항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레인의 운행이 한때 중단되고 뉴저지 트랜지 서비스도 지연 운행이 잇따라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어젯밤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700여 대의 제설 차량을 동원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미 전역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 1분마다 4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 결과 어제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1분마다 약 417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USA 투데이는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총 확진자가 이전 7일과 비교해 89%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29개 주는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 이후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첫 400만 명에 도달하는데 6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미 전역에 퍼진 겁니다. USA 투데이는 제한된 코로나 검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와 자가 진단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 환자는 12만 6,410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9월 델타 변이 대유행 당시 입원 환자 최고치에 10만 4천 명을 넘어선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어린이 입원 환자도 역대 최다로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 5일 기준 미 전역의 어린이 입원 환자가 4천여 명을 기록해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정점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고 병원 입원자도 늘고 있지만 중증 환자 비율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환자실까지 가는 비율은 약 10%로 종전 25에서 35%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뉴욕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차 대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같은 해 4월 최대 19,000명의 입원자가 쏟아져 나온 바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기준 77,859명으로 2020년 4월의 5배를 넘습니다. 당시 진단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초기 대유행에 못지않은 겁니다.
다만 중환자실로 눈길을 돌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뉴욕주 최대 병원 네트워크인 노스웰 헬스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환자실까지 가는 비율이 약 10%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유행 때는 이 비율이 25에서 35%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집계 결과 지난해 1월 9일 코로나19로 입원한 전체 환자 8,665명 중 1,408명이 중환자실에 수용됐지만 올해 같은 날에는 전체 입원자 1,867명 가운데 1,359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입원자 수는 증가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친 환자들의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스웰 헬스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환자는 평균 4일간 병원에 머물렀지만 미접종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2주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 보건정책학 교수인 브루스 와일 리는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병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방역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뉴 노멀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보건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자문위원 중 6명은 어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변경을 촉구하는 논문 3편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기보다는 이 바이러스와 무기한 함께 살아가는 뉴 노멀을 준비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루시아나 보리우 전 식품의약국 수석과학자, 에제키엘 이메뉴얼 펜실베니아대 교수, 릭 브라이트 록펠러 재단 팬데믹 예방 연구소장은 논문에서 뉴 노멀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코로나19를 독감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호흡기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원하고 사망해야 공중보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지를 계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비상조치의 발동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자문위원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재급증하는 상황을 가리켜 자칫 미국이 영구적인 비상사태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러스 검사, 감시, 백신, 치료에 관한 세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새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차세대 백신, 코에 뿌리거나 피부에 붙이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가 올 가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4차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언급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어제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부스터샷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고령자나 기저질 환자는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이지만 앞으로 2개월 안에 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예비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4차 접종을 할 경우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60세 이상 의료 종사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을 4차 접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장기 요양원 및 양로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미 전역 보건 시스템이 비상이 걸리면서 백악관은 추가 부양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과 공연장, 헬스장 등 서비스 업계 등이 대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높은 백신 접종률과 경제 성장, 낮은 실업률 등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6개월 전 또는 1년 전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는 이벤트가 취소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의회에서 식당과 공연장, 헬스장, 스포츠팀 등 서비스 업계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미 사업체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사상 최대 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6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고용 동향 발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에서 1년 동안 600만 개가 넘는 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순증했다는 추정 기사를 내놨습니다. 저널지를 비롯해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국에서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사업체들이 월급을 주는 피고용 일자리를 12월 한 달 동안 40만에서 45만 개 새로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0만 개가 순증했다고 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2020년 말에 없다가 새로 생긴 일자리 총수는 650만 개에 달합니다. 월 평균 55만 개 정도가 생겨난 셈인데 2021년 총 순증 규모 650만 개는 1939년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 사업체 일자리는 2008년 금융위기 회복기 이후 2020년 2월까지 11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순증하면서 그 총수가 2200만 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과 4월 단 2달 동안 2236만 개가 사라지면서 113개월의 연속 순증분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는 2020년 5월부터 급속히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2년째인 2021년 한 해 동안 650만 개, 매달 55만 개가 복구된 겁니다. 113개월의 평균 월간 순증치 19만 개의 3배에 가까운 복구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까지 복구된 일자리는 1,845만 개로 아직도 사라진 2,236만 개 중 391만 개, 17.4%가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12월에 40만 개가 순증된다면 미복구 일자리는 350만 개로 줄어듭니다.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11월에 4.2%에서 4.1%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맨하튼에서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중범죄자에게만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장이 최근 검사들에게 중범죄자에게만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맨하튼에서는 강도나 폭행, 총기 휴대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 구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래그 지검장은 또 중범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흑인 최초의 맨하튼 지검장으로서 지난 1일 취임한 브래그 지검장은 선거 기간 사법체제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정신 이상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래그 지검장의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살인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경찰 소속 형사들 5천여 명이 가입한 권익단체는 성명을 내고 브래그 지검장의 방침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급증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필라델피아의 한 공공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8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숨졌는데요. 이 화재가 5살 어린이의 장난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관계당국은 12명의 인명을 앗아간 필라델피아 공공연립주택 화재가 당시 라이터를 갖고 놀던 5살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인 것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역 언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필라델피아시와 연방수사관들이 이번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한 수색 영장을 토대로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화재 현장은 복잡하다며 화재 원인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페어먼트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숨졌습니다. 건물 안에는 총 26명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6억 3,260만 달러 당첨금이 걸렸던 올해 첫 파워볼 당첨자가 동시에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위스콘신주,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는데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서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금 6억 3,260만 달러의 파워볼 1등 당첨자는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한 명씩 총 2명이 나왔습니다. 상금은 정확하게 2등분 되지만 위스콘신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복권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두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최대 1,730만 달러가량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 파워볼 당첨자는 2등분한 당첨금을 30회에 걸쳐 나눠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하든 연방법에 따라 총 상금의 24%는 세금으로 자동 공제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금액이 1억 달러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위스콘신주에 사는 당첨자는 주법상 복권 당첨금에 추가 세금이 부과돼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1억 2,510만 달러만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당첨자가 일시 수령할 때의 가능액보다 1,730만 달러 적은 금액입니다. 1등 복권을 판매한 점포에도 각 10만 달러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위스콘신 소재 판매점은 지난 3년여 사이 위스콘신에서만 파워볼 1등 당첨자가 3명이 나왔다며 점포와 지역사회 모두에 잘된 일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금 고갈로 신청이 중단됐던 뉴욕주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뉴욕주 법원은 어제 주정부에 오늘 11일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정부가 자금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을 결정했다며 지금 뉴욕주 세입자들은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세입자가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만 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현재 뉴욕을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7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올해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오늘 15일까지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관할 제외공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리제네론 과학 경시대회의 준결승 진출자 명단에 한인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역 6명, 뉴저지 3명, 그외 지역에서 7명 등 총 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결승 진출자와 소속 학교는 각각 $2,000씩 총 120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대회 주최 측인 Society for Science는 학업 성적과 리서치 프로젝트, 에세이와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20일 결승 진출자 40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호텔 위크를 실시합니다. 호텔 위크는 뉴욕시 5개 보로에 소재한 110여 개의 호텔들을 정상 숙박료보다 22%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로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 호텔을 할인가에 이용하려면 행사 기간 동안 뉴욕시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와 저녁 때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